안녕하십니까. 자, 시험도 끝났고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찾아온 훈정쌤의 독서 시간입니다. 잘 들리나요? 자, 이제 4단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4, 5, 6단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의 주제를 잡고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제재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4단원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라고 해서 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제재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소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 분야의 글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문 분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 수능 특강에서 보는 인문은 보통 철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개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내가 누구인가는 엄청 철학적인 제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 읽기 첫 번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술 분야의 글 읽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예술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와 있죠. 예술에서는 미술이라든지 음악, 그 다음에 뭐 연극, 다양한 이런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글들이 등장을 합니다. 난이도로 보면 예술 분야가 가장 쉽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라고 해서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첫 번째가 교종치루 쟁론기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일종의 수필입니다. 그래서 요 교종치루 쟁론기는 수필과 소설 사이에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문학적으로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역사문은 간단하게 보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원, 대단원은 이렇게 세 가지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문 분야 먼저 할 건데요. 단원의 길잡이 넘어가고 인문 분야의 글 읽기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 윗부분에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2쪽이에요. 페이지 102.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인문 분야의 글을 읽으면서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3단원까지 했을 때 비판적인 읽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든가 나 자신을 성찰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뭐 누리집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읽어 보실게요. 자, 이제 오늘 들어갈 제재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당근과 토끼가 나와 있네요. 당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당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을 가장 먼저 먹어요. 이유는 맛이 없으니까요. 맛없는 걸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그래서 토끼가 나와 있는데 뭐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아니? 글쎄요. 자, 일단 제목이 나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굉장히 제목만 봐도 철학적인 느낌이 물씬 나죠. 되게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의 갈래는 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논설문입니다. 자, 논설문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단 구성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정리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에, 그래서 제재글이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글인 거 알 수 있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이 글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포인트는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는가. 성찰이란 단어는 알고 있죠. 되돌아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단 번호 매기고 와야겠죠. 여러분들도 문단 번호를 매겨봅시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자, 줄여가지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왕이면 다 해놓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까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꽤 기네요. 이 글도.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넘겨서 아홉.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열하나. 열하나? 끝인가요? 아닌가? 그 다음에 열둘. 그 다음에 13개. 그러니까 문단 번호는 크게 1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 설마 중간 틀리진 않았겠지? 틀리면 나중에 고치면 되죠. 처음 보는 거 아니고 한번 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처음에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논설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론 부분 시작합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는 보통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어를 잘 체크하시면서 볼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나오네. 칸트. 그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이름이 나옵니다. 그쵸?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나 그랬죠. 그 이후 논리학 강의라는 책에서는 이후라는 거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여기가 중요하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기결된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질문, 세 개의 질문 있죠. 이 세 개의 질문이 전부 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하고 조금 요거하고 연관이 있더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가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더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인간은 무엇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자,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한편 체크해 줄게요. 자, 그리스 철학자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잠깐. 내가 칸트를 역세모가 아니라 세모로 했네요. 지우개. 역세모. 자, 이번에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칸트가 생각했던 건 인간이란 무엇인가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요구래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걸 체크할 게 체크.
글을 잘못했어요. 여기 아니다. 자,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칸트하고 소크라테스의 차이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칸트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나라고 하는, 여기 인간이면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깊숙한 곳에 있다. 한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론 부분은 여기까지.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서론이거든요. 두 번째까지가 여기까지 서론. 여기에서는 지금 둘 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철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이고 중요한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서론 부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본론 들어가시면 아득한 옛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사람들은 뭘 먼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자연현상,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자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문단과 2문단에서 나왔던 인간이라는 존재나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주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걸 결론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자연현상, 가뭄이나 뭐 아니면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요 세기 나오죠. 자, 체크해 주셔야 돼요.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이 발달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제 1, 2문단의 서론이랑은 다르게 여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보시면 천체라든지 또 우주라든지 또는 신,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또는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가 됐죠. 그러면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철학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뭘 고민을 하게 됩니까? 자,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5세기에서 6세기로 바뀌면서 맨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조금, 순서래. 약간 논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때부터도 초보적인 단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게 막 인간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자,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등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자, 잘 생각해보면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죠. 아우 잘 그린다. 자,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 주변에 별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쵸? 달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게 머리카락이 나봤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있어야 별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달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죠. 내가 존재해야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랬죠.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먼저 알고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나왔네. 전환되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딱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 박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현정. 자, 박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선생님. 여자. 나이가 있음. 약간 헐렁한. 아니야, 나는 헐렁하진 않아. 지워.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생님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나이가 좀 있다. 이것만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뭔가 특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뭔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니까 소크라테스인가 봐요. 우주가 나오고 난리네요. 되게 여러분들 같은 표정이네요. 봐봐요. 되게 세상을 다 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표정. 저런. 되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얘들아, 이거 보니까 되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알아야 된대요. 기본적인 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철학적으로 뭔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이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사적인 거래요. 개인적인 거죠.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생각한 나는 아무래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선생님이 아무리 소심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믿지 않잖아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랬죠.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둘게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누군가가 관찰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달라.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온전히 나라는 존재는 나만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나를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뭐죠? 첫 번째.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성. 사적이고 굉장히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래요. 여기 되게 추상적으로 나왔죠. 잡히지 않는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어. 머리, 뇌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 꼭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요거는 이제 이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추상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몸뚱어리 어디에 나의 정신이 들어있는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탐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내성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연구하는 방법, 유일한 게 바로 내성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나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게으르다. 동감하십니까? 선생님이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던데 다들. 하지만 철학자들은 또 내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자, 그래서 또 이제 고유명사 나오네요. 철학자 휴մ. 들어봤나요, 휴m? 자, 휴m은 내성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내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 그래서 휴m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천천히 들여다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나를 들여다봤어. 여기 안에. 내성을 했어. 내성을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뭐만 나타난다? 경험만 나타난다. 라고 내성을 통해서 경험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애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험 때문에 나는 이러한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이렇게 결정된다. 이런 내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근대 철학자거든요. 의식의 옹달샘. 이게 마음속에 여기 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의식의 옹달샘이겠죠. 나의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였다. 똑같은 거예요. 의식의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내성을 이야기하고 그 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내성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사르트르나 흉 둘 다 지금 내성을 통해서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즉 내성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지금 말들이 나와서 이해가 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아까 말했던 대로 내성을 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자, 내가 어린 시절에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신기해서 만졌어요. 만졌더니 엄청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나는 조심하는 성격을 가지게 됐어. 그럼 그게 나냐 이거지. 조심성이 있는 성격을 가진 건 나인가요? 물론 조심성 있는 성격을 가진 건 나가 맞지. 나의 일부분은 맞지만 진정하고 본질적인 나라고 나는 조심성이 있는 성격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곧 조심성인가? 이렇게 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했는지 알 수가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성의 한계를 기차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알겠어요? 지금 현재 나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차에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면 바깥을 내다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마룻바닥을 보면서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했는지 알 수 없죠.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을 하면 지구는 지금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구 도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내면을 바라보면 이 기차 안에서 기차 안쪽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요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는 게 바로 내성이겠지. 이 내성을 한다고 해도 이 기차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철학자들이 말한 내성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 1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 1에서는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이 맨 처음에는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서 내성이라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 내성이라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철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의 편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문단을 했는데요. 물론 이래서 딱 끝내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시간도 30분.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게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진도를 조금 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오늘 여기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뒷페이지는 또 구문단 들어가니까 8문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실게요. 7문단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또 질문 던지면서 나를 찾기, 내성의 방법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더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죠.
주변을 먼저 본 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여기 보면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여기 나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요것들을 먼저 탐구해야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요. 자, 8번째 문단 볼게요. 자,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자,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상식 같은 거 기억을 해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거 있죠. 자,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주변의 것들과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보통 사회나 윤리나 뭐 문화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말이죠. 전제가 되는 건데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가능하대요. 자, 부버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너라고 하는 것에서 너가 없으면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랑 나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 사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좀 더 보면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라고 하는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이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부버의 말에 의하면 너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서 있어요. 자, 얘랑 그 다음에 그것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살아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사이의 요 관계에서 보이는 나와 그것과 맺는 관계에서 보이는 나는 다르다는 거지.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바뀐 특별한 존재이다. 어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요? 선생님이 박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상냥하고 잘 웃고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고 좀 목소리도 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은 집에서는 조금 게으르고 늘어져 있고 짜증도 잘 내고 예민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예민한 모습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요. 예민하게 안 했어. 성질대로 다 안 했다고. 만약에 성질대로 했으면 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선생님은 가족들한테는 좀 더 편하니까 더 약간 좀 말도 편하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개개인한테 대하는 게 전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른 친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조금 조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관계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불변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떠한 고정된 게 아니라, 고정이 아니죠.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주변을 탐구해보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해보고 부버가 이야기한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8번째 문단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 건데요. 좀 더 씩씩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선생님이 게으름에 피우느라고 조용하게 어디 짱 박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큰 소리로 수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몹시 졸리게 하고는 있지만 정신 차리시고 오늘 8번째 문단까지 했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구문단부터 할 거예요. 구문단부터 할 건데 구문단부터 할 내용들은 미리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구문단부터 끝문단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 정리, 학습활동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거 얼굴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꼴이 많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